남편은 아내가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쏟아냈고 영수증을 펼쳐들었다. 그는 항목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언성을 높였다. 아내는 옆에 서서 설명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그는 파프리카 가격이 지난주보다 500원 비싸다고 지적했고 아내는 할인 행사가 끝났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렇다면 왜 다른 마트를 알아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계속해서 영수증을 넘겼다. 우유, 계란, 두부, 심지어 휴지각까지 전부 확인했다. 그는 아내에게 가계부를 가져오라고 말했고 아내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부부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손글씨가 흐려서 읽을 수 없다고 말했고 엑셀로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아내는 대답 없이 가계부를 도로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고 남편은 영수증을 다시 한번 펼쳤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알아보고 사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무표정했다. 남편은 거실로 걸어갔고 아내는 그대로 식탁 앞에 남아 영수증을 정리했다. 저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아내의 지출을 통제하는 걸까요? 단순한 절약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도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아내에게 통장을 내밀라고 했다. 아내는 서재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안경을 쓴 채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는 ATM 수수료 1,000원을 발견하고 왜 영업시간에 은행을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급하게 뽑았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피 전문점 결제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내는 친구와 만났을 때 마신 거라고 설명했고 남편은 집에서 커피를 타 마시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통장을 덮고 아내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부터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고 덧붙였다.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가계 관리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남편은 화면을 보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그는 편의점 결제 3,500원을 발견하고 아내를 불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고 남편은 무엇을 샀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우유와 빵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왜 마트에서 사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아내는 급하게 필요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납득하지 않았다. 저는 이 대화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3,500원까지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앞으로는 모든 지출을 사전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TV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통제 뒤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아내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점심 괜찮냐고 물었고 친구는 좋다고 답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허락받지 못할 게 뻔했다. 그는 외식비를 낭비라고 생각했고 친구 만남조차 불필요한 사교라고 여겼다.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이 출근한 뒤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췄다. 남편이 화장품 값도 체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아내는 립스틱을 지우고 집을 나섰다.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친구와 약속한 식당 앞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파스타를 주문했고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아내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친구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주제를 돌렸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는 현금으로 계산했다. 카드를 쓰면 남편이 확인할 테니까. 저는 아내의 행동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친구와의 점심조차 숨겨야 하는 삶이라니.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감시 속의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한 상태였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당황했지만 마트 갔다 왔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장바구니가 없는데 무슨 마트냐고 반문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차로 내려갔고 아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0분 뒤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내비게이션 기록을 프린트해 들고 있었고 아내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시내 식당 주소가 찍혀 있었다. 남편은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친구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은 2시간 동안 아내를 추궁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왜 숨겼는지 전부 다 물었다. 아내는 중간중간 대답했지만 남편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고 아내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편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저녁 오늘 쓴 돈을 보고하게 했다. 아내는 수첩에 적어온 내역을 남편 앞에서 읽었다. 버스비 2,600원, 마트 장보기 35,000원, 약국 감기약 8,500원까지 전부 기록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영수증을 요구했다. 아내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건넸다. 남편은 영수증과 수첩을 대조했다. 마트 비닐봉지값 300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아내는 깜빡했다고 사과했다. 남편은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300원까지 추궁하는 남편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게 관리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휴대폰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 아내는 왜 필요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계속 요구했다. 결국 아내는 앱을 설치했고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했다. 아내가 마트에 있으면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고 전화했다. 아내가 은행에 있으면 무슨 업무를 보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는 어디를 가든 남편의 감시를 느꼈다. 저는 아내의 삶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병원에 갔다. 두통이 심해서였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진단했고 약을 처방했다. 아내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무슨 약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두통약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왜 병원까지 갔느냐고 반문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집에 두통약이 있는데 왜 돈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다. 아내는 그 약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먼저 먹어보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의문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한 절약이라고 보기엔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가계부를 검토했다. 그는 지난달 지출과 이번 달 지출을 비교했고 조금이라도 늘어난 항목이 있으면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설명했지만 남편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더 절약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숨겨진 이유가 아내를 이렇게 통제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남편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아내는 지친 얼굴이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남편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아내는 남편과 거리를 두고 앉았다. 상담사가 물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냐고. 아내가 손을 들었다. 그는 남편의 통제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영수증을 검사당하고 위치를 감시당하고 모든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1순위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을 돌아봤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3개월 뒤 정리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퇴직금은 나오겠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불안을 아내와 나누지 않고 혼자 떠안은 채 아내만 통제한 건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매일 밤 잠을 못 잤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통제감을 느끼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대면서 나만 괴롭혔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3개월 동안 매일 신문당한 이유가 남편의 불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와 함께 이 위기를 나눌 생각은 안 했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겁니다. 통제를 통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아내가 말했다. 나도 불안할 권리가 있어. 나도 함께 준비할 권리가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만 흘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상담사는 그 침묵을 지켜봤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불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큰 진실이 남아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다렸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3개월 동안 매일 영수증을 검사당하고 위치를 추적당하고 친구 만남조차 숨겨야 했던 이유가 당신 불안 때문이었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범죄자도 아닌데 왜 매일 신문을 받아야 했느냐고 물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내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는 두통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저는 아내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안을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상담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배신감이 든다고 했다. 남편이 힘들 때 함께 견뎌야 할 파트너인데 나만 통제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편은 눈물을 닦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나를 믿지 못했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믿었다고 대답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내가 다시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이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마트 갈 때마다 긴장했고 친구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집에 있을 때조차 남편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걸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말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어. 우리 함께 절약하자고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으면 됐다고. 남편은 그랬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더 이상 파트너로 보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기다렸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구조조정 불안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다. 2년 전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아내가 물었다.
얼마나 잃었느냐고. 남편은 대답을 망설였다. 상담사가 정직하게 말하라고 권유했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5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는 이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구조조정 불안뿐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고. 남편은 대출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2년 동안 혼자 갚아왔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설명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고 빚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내 몰래 갚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왔고 아직 3천만 원이 남았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저는 남편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과 빚을 숨긴 채 아내만 통제해왔던 겁니다. 아내의 300원까지 추궁하면서 자신은 5천만 원 빚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손을 내렸다. 그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2년 동안 매일 내 지출을 감시하면서 당신 빚은 숨겼느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다시 물었다. 내가 300원 쓸 때마다 추궁하면서 당신은 5천만 원을 숨겼느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다.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변명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라고 지적했다. 저는 아내의 말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상담사가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왜 아내와 함께 해결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남편은 부끄러웠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자존심 때문에 나는 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졌고 이제 그 거짓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아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을 지켜봤다. 아내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우리 결혼이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가 물었다. 구조조정도 빚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나만 통제했느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다시 물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25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솔직해질 수 있겠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자신이 겁쟁이였다고 인정했다. 실패를 인정하기 두려웠고 아내 앞에서 무너지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통제로 자신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뭐였냐고. 당신 자존심 지키려고 희생당한 사람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상담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너무 많은 거짓이 드러났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거짓과 통제가 25년 결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2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다. 매일 영수증 검사받고 위치 추적당하고 친구 만남조차 숨겨야 했던 날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2년 동안 쌓인 거짓과 통제는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담사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남편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섰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다. 아내는 집에서 남편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도 다른 방에서 잤다. 아내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다. 3개월 뒤 퇴직 예정이라는 공문이 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는 두 사람의 거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상담 당일이 왔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다. 상담사는 지난주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아내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결정을 내렸느냐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이혼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기다렸다. 아내가 말을 이었다. 구조조정도 빚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나만 통제했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답을 못 들었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빚과 구조조정을 알면 아내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며 물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한 거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하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빚지고 구조조정당해도 함께할 수 있었어. 하지만 거짓말하고 통제한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눈물을 참았다. 상담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2년간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끝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내는 상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남편의 서재문이 닫혀 있었다. 아내는 그 문을 보다가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서재 안으로 들어간 아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대출 상환 독촉, 연체 경고, 신용등급 하락 안내문까지 전부 남편이 숨겨둔 것들이었다. 아내는 종이를 하나하나 펼쳐 읽었다. 그는 남편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내는 서랍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아내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깊은 고민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25년 결혼 생활을 끝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년 동안 아내를 통제했던 날들, 영수증을 검사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300원까지 추궁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둔 5천만 원 빚과 구조조정 불안.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과 빚 때문에 아내를 통제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아내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매일 서재에 들어가 독촉장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이 빚을 갚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까? 아내는 답을 찾지 못했다. 남편은 퇴직 준비를 시작했다. 3개월 뒤면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인 공고를 검색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아내 생각만 계속 났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합니다. 아내는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2년간 쌓인 거짓과 통제 그리고 불안. 이 모든 것이 25년 결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다. 25년 전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아내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걸까? 남편은 서재에서 빚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퇴직금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재취업 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아내는 이혼을 생각했고 남편은 용서를 바랐다. 하지만 둘 다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두 사람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2년간의 거짓 그리고 앞으로의 살. 아내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